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도체 쪽에 불어온 훈풍이 국내 증시의 봄바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도 위원님과 함께 세우러 떠나볼게요. 포인트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쏟아지는 개별 악재들입니다. 자, 연준 인사들의 엇갈리는 금리 인하 전망, 그리고 채권 금리 상승 등 쏟아지는 개별 악재들에도 오늘 시장은 큰 타격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 전해진 미증시 상황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은 월가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소폭 하락 출발했던 뉴욕 3대 지수.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종목들의 개별 이슈에 의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가 여전히 DNA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또 메타는 최근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EU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모든 제품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있다라면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죠. 자, 종목들의 악재는 유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정부 기관에서 미국 인텔의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를 탑재한 컴퓨터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에 인텔과 AMD,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애플 또한 아직도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금지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테크들의 전반적인 악재로 인해서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보시면요. 전월 대비 0.3% 줄어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이 역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홈디포와 로우즈 등 그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 전일 미국의 인연물 국채 입찰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에서 벗어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라파엘 보스틱 에스틀렌타 연은 총재는요. 올해 예상했던 2번의 금리 인하 대신에 1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결국 종목들의 개별 악재와 또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HLB 그룹주들과 삼천당 제약과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만큼 특별히 하락을 주도하는 섹터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센즈랩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차세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안 관련주들에 대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센즈랩이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모니터랩, 그리고 K사인, 시큐레터와 같은 보안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휴시를 쏘아 올린 이후에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유럽 9개국 독점 판권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죠. 삼천당 제약이 금일 2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자회사죠. 옵투스 제약 또한 2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삼일제약과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상증자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HLB 그룹주들 보시다라면 오늘은 HLB 이노베이션을 대장으로 해서 HLB 테라피틱스, HLB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특정 정치인 관련주죠. 프리엠스가 상한가에 강하게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인 윈텍 보실 수가 있고 바이오가스 관련주죠. GNC 에너지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AI 소라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키넬마스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외한다면 강력한 그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FOMC 이후에 더 이상 지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맘 편히 매매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국내 지수 연일 연중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현재 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관계로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월가에서는 계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테마주 매매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대한 테마의 계절성에 대한 데이터를 참고해야 됩니다. 자, 전통적으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인 3월은 제대로 된 테마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상승하는 장세가 펼쳐져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통계적으로 4월은 부진했던 3월의 한풀이라도 하듯이 강력한 테마 장세가 펼쳐져 왔었습니다. 지수가 안정된 상황이라면 시장의 유동성은 돌고 돌기 마련이죠. 대형 지수주 위주로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분할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해 나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테마주 매매로 성과가 좋았던 분들도 있지만 좋지 못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는 4월을 기대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의 여왕 위원님과 함께해서 든든한 종목들이 있었죠. 종목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임스 볼까요? 자, 오늘 5일선 회복과 함께 다시 상방을 향해 강하게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24,000원 그대로 홀딩해 볼까요? 네, 그대로 홀딩해야죠. 이제 시작인 종목이죠. 미중 부역 분쟁에 있어서 조선 섹터가 확산될 것이란 이런 기대감으로 동사가 대장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또 최근에 고객사 수주 랠리의 선박 기자재 공급에 대한 이러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자, 현대임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장대 양봉 산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횡보하는 아름다운 조정의 흐름을 수일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수 기회를 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금일은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했지만 역시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수급이 정말 충분할 만큼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목표가 24,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임스 여전히 기회가 있다. 목표가 24,000원까지 힘써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 볼게요. 코리아 FT. 이 종목 목표가를 꾸준히 높이면서 한 단계 레벨업한 종목입니다. 자, 이 자리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갈까요?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단기간의 수익을 크게 챙겨드렸던 종목이고요. 또 하이브리드차 카본 캐니스터로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종목이죠. 또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또 기록을 했고요. 또 하이브리드차 핵심 부품에 대한 독점 지위다라는 이러한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 더욱더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이미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동종목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상승의 흐름은 최근의 고점이 6,500원까지 볼 수 있는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500원 돌파 유무 체크하면서 또 추가 수익 챙겨가시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목표가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5,500원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추가 상방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려요. 자, 오늘의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달달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한일 사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동사는 배합 사료 제조라든가 수입 및 유통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식량단 관련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료업계 생산 수량 기준으로 해서 10위권대에 달하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성 단백질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탄소 중립 실천으로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부각이 된 이슈가 무엇보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곡물에 대해서 50% 관세 폭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관세로 인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도록 해서 EU 시장으로서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발표도 함께했죠. 그러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 흐름을 주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줬고 그리고 오늘은 음봉으로 조정의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EU가 러시아 곡물에 부과하는 50% 관세 폭탄에 대해서 지금은 예고이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료 관련주 대장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만큼 금일 그리고 전일 모두 매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6,7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4,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약주는 한일사료 받아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6,700원까지 흐름 기대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앞서서 시황을 통해서도 전략을 세워주셨지만 최근 시장은 대형주 그리고 테마주별로 대응 전략을 따로 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 밴드 우측에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면 금일의 테마 동향이라든가 또 금일에 주목해야 될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러한 그 테마 종목들의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급 정보 취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금일 오후 4시 반에는 유튜브에서 수익 나기 좋은 날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는지 소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후 4시 반 수익 나기 좋은 날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수급 변동성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과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오후 4시 반도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